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PCE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기술주 호실 쪽에 더 주목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면서 0.4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이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나선 이번 주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 내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싹쓸이 포착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반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싹쓸이 하신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미증시까지 상승 마감을 해서 더 기분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이번 주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픈 AI가 태양광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역시 AI 이제 전력 데이터 수요가 이제 급증 전망이 나타나면서 뭐 OCI라든지 좀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대명 에너지, 뭐 대원 전선, 뭐 전력 전선 뭐 이런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에너지 전력 관련주들은 앞으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만 지금 잘 본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C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중국발 좀 악재 때문에 이제까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요즘 하나 솔루션은 좀 실적이 악화되면서 떨어지고 OCI는 반대로 좀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일단 OCI도 바닥은 좀 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바닥에서 이제 가상 발전소 쪽에 이제 사업을 LG화학 쪽이랑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핫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이런 예상이 또 되고요. 무엇보다 대원전선도 이제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대원전선까지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대원전선은 좀 과열권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력 관련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AMD 쪽에 4조 원 수주 얘기가 나왔죠. HBM. 그러면서 이제 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그리고 3.1절 선물이었고요. 이 YC, 9YIK인데요. 이 YC가 벌써 한 2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샘CNS 같은 경우도 분명 이제 최근 들어 좀 랠리가 나오고 있고, 뭐 이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에 시간에 좀 밀리긴 했지만 악재가 없죠. 이제 대규모 증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나중에 더 크게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돼요. D램 쪽의 매출이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리고 이 FSD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아닌 말로 무지막지하게 강조를 해드린 기업이죠. 미국의 텔러시 공장 쪽에 들어가고 국내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국내에도 대규모 이제 앞으로 EUV 펠리클 공급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뭐 장당 2-3천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앞으로 매출이 조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좀 중요한 지금 주도주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설명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급등, 메타 실적 발표하고 급락, 그리고 또 이제 MS 구글 실적 발표하고 급등.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대신 약간 애플은 좀 걱정이 돼요.
애플은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애플의 좀 이제 우울한 부분은 오히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실적이 또 좋아질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은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GDP 하락세가 좀 나오고 미국 경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좀 우려감이 나오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그런데 어제 또 PC 근원물가 지수 예상치가 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전달하고 똑같이 2.8%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지나간 악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잖아요. 3월달 지표는 과거.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죠. 4월달에 이 물가를 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냈다. 이제 1, 2개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말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옐런 재무장관도 인플레가 지금 역시 하향 추세에 있고 잠깐 일시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근원 PC 물가 지수가 2.8%, PC 물가 지수가 2.6%, 2%대예요. 지금 뭐 9%, 8%대가 아니고 2%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것만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다.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힌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서 이제 2%대 후반대에서 고착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서비스 물가 지표만 잡히면 돼요. 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증시가 급락을 안 하는 이유가 요게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지만 상품 물가가 별로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 미증시 이제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 미증시 변동성을 보인 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이제 다음 주에 대망의 FOMC도 있어요. 실적도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역시 믿을 건 기술주인 것 같아요. 믿을 건 삼성전자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한번 그때 뜨기 전에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역시 삼성전자 독점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연초부터 해서 YIK, YC 같은 경우가 200% 가까이 올라왔고요. 이제 FST가 40, 50% 가까이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을 건 기술주, 믿을 건 주식 싹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역시 반도체 업종, 진짜 삼성전자 수혜주가 앞으로 또 큰 수혜주가 뭐가 될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을 건 기술주, 그리고 믿을 건 주식 싹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포착주들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하기 전에 위원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부끄러우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열심히 또 준비해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주제를 설명드리면 역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핵심 수혜주 관련주를 분석하는 게 그게 성공 투자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공장을 증설했을 때는 그 관련 장비와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수혜주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YC를 들 수가 있죠. 이 YC 같은 경우가 역시 주식 싹쓸이 이 721선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죠. 회장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에 3년 내내 해마다 장내 매수, 삼성전자의 4,800원 지분 투자까지 들어온 기업이었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효율 낸도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개발했다. 앞으로 차세대 HBM 장비도 개발을 했다. 국내 유일한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웨이퍼. 그래서 지금 중장기 완벽 정배를 들어가 있죠. 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안 뜨더라고요. 사실상 금요일 정도면 이제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금요일도 안 떴어요. 참 교묘하게 지정 예고 딱 뜨니까 옆으로 조금 횡보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날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YC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 대양선, 뭐 단기 이제 과일신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뭐 상투신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바닥에서 봐야 돼요.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단기는 이득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밑에서 보신 분들은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역시 바닥에서 721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리고 국내 독점하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 독점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HBM의 핵심 제조 장비를 지금 개발을 했고, 앞으로 TSMC, 파운드리 쪽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작년도에는 721선 부근 10,000원대였죠. 그래서 역시 721선 급소를 노려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샘CNS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꼽아드렸던 거죠. YC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요. 샘CNS는 설날 선물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5,000원대에서부터 해서 지금 8,800원, 이제 9,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샘CNS도 삼성전자 패키징 센터장을 영입을 했죠. 그리고 1,200억 증설을 했고요. HBM 쪽에 D램 쪽의 매출이 올해부터 3배 이상 급증한다.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이죠. 그래서 시간에 다니까 좀 밀리긴 했지만 대형 악재가 아니죠. 그 유명한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CB 행사를 통해서 지금 300% 행사를 하면서 300% 올라가는 기업을 돼 있고요.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로지도 CB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꺾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100%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위에서 급등을 하면서 CB 행사를 하면서 지금 아직도 견조한 모습. 시간에 가니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음 주는 유리기판이 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시간에 가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샘CNS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기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닥을 찾아드렸고요. FSD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이 종목의 레전드 같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였죠. 바닥에서 대표이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강추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온라인 장중공개 방송에서 딱 이날 급등하는 날, 딱 이때 장 시가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FSD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FSD는 EUV 펠리클 투갈 95% 이상의 지금 하이나 EUV 펠리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FSD는 이 EUV 펠리클 장당 2-3천만 원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장을 가정해서 나중에 총 생산량이 펠리클 45만 장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한 20%만 돼도 매출이 2조, 3조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제가 뭐 한미반도체 10,000원대에서 보고 못했거든요. 50,000원대에서 이제 들어가서 야 이거 미쳤다. 한미반도체는 거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지금 15만 원까지 갔는데 올해 그래서 피룹텍스를 바닥에서 꼽아드린 거죠. 피룹텍스는 솔직히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안 끝난 것 같아요. 상투 신호가 안 나와요. 그만큼 이제 이 피룹텍스 같은 경우가 이 TGV 장비 핵심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현존 최고의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다. 이게 유리기판 시장 자체가 이제 초입이잖아요. 앞으로 수백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 다니까 피룹텍스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일단 시가가 뜨지 않을까. 피룹텍스는 중장기 24,000원대 그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D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올해 좀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수급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YC랑 너무 비슷해요.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대표이사 들어왔죠. 삼성전자 지분 투자 400억 이상 들어왔죠. 너무 비슷한 흐름이다. 근데 YC는 메모리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FST는 EUV 펠리클이 앞으로 차세대 D램에도 그 공정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EUV 장비가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이펙트. 팩트만 보세요. 제가 가장 좀 불안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이펙트는. 가장 안 불안해요. 일단 무엇보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강추를 해드렸다는 부분. 벌써 한 1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왜 안 불안하냐. 최대 주주가 약 900억에 가까운 돈이 요 4,900원대, 5,000원 이하에서 몰려 있어요. 장외 매수, 삼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4,900원이 평균 매입 단가. 5,990원, 6,000원대에서 기관들이 86억을 딱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사주를 기관들한테 넘겼거든요. 지위까지 그리고 중장기 투자 성향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자사주를 넘겼다. 그런데 기관들이 자사주 매입을 받은 이유가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6,000원대에서 현재가보다 낮잖아요. 기관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지 않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5,990원에 86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아직은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고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이 저전력 드램 같은 경우도 LPDDR 기반의 저전력 드램을 양산을 하고요. 아이폰 이제 이 AI 가속기도 LPDDR 기반의 AI 가속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마원. 그런데 이 에이펙트가 작년 하반기부터 LPDDR D램, 그래픽 D램 이제 패키징 테스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쪽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위해서 이 AT세미콘에 800억 들여서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을 400억 지원을 받고 그리고 투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800억이. 그런데 진천 공장이에요. 진천 공장은 삼성전자 분리 대응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에이펙트가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트는 팩트만 잘 지켜보시면 너무 좀 쉽게 앞으로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고요. 4,700~800원 요 라인대가 이번에 항상 바닥권이죠. 그 라인대를 바닥권으로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 아마 다음 주에도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800원 잘 지지권 참고하신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100%가 머지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HB 솔루션을 들 수 있죠. 역시 이 종목도 그냥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지금 재료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재료를 꼽으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HB 솔루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도 분명 굉장히 지금 제가 가장 좋게 좀 바라봤던 또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기업은 전 세계 최초예요.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업체죠. 그런데 이 기업은 전공정 장비죠. 그런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도 확대한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월 달에 4억을 양수한다. 570억. 근데 비메모리, 메모리, 전공정, 후공정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이 나노마이스 장비가 이제까지 반도체에서 업계에서 해결을 못했던 난제를 해결했다라는 장비인데 지금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궁무진하다. 적용초가 무궁무진하다는 건 역시 한글로 다시 뜻을 풀이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용초가 많으면 끝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100%가 외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TSMC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반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이런 보도자료는 일단 참고사항이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약 작년도에 무상증자, CB취득,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약 400억에 가까운 돈을 썼거든요. 지분을 늘리는 데만 그 정도 이제
돈을 쓴 거예요. 이 대주주가 20억 장내매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후 양수까지 570억 돈 들어서 시설 투자하는데 HPSP 130억을 투자했는데 약 13배의 지금 투자, 그러니까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룹 합선 수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HP솔루션은 또 앞으로 반도체 장비가 주력 사업 아이템 그리고 이 앞으로 잉크젯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차전 장비까지도요. 그래서 HP솔루션은 일단 지금 중장기 밀집 국면 정벨 초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6,500원 돌파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6,500원 돌파하면 작년 올해 1월 달은 지수 급락 때문에 1월 말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6,500원대 하게 되면 이번에는 5월 달, 6월 달 그리고 3분기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상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달은 반도체 장비 반입 얘기가 안 나왔지만 3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1월 달은 시설 투자를 안 했지만 4월 달부터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 있으면서 재료가 가장 좋은 유일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JNTC고요. 또 매수가는 22,2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네. 지금 정재희님께 상담을 네.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잘 아시잖아요. 네, 이분도 좀 혼나셔야죠. 저는 22,000원대에서 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을 이제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 유명한 한미반도체도 지금 만약에 5만 원대 올라갈 때 만약 질러버렸다. 그러면 이제 단기는 한 10% 정도 내려오잖아요. 13만 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샀거든요. 대표이사는 13만 원대에서 샀잖아요. 한미반도체를. 근데 왜 15만 원대에서 왜 추격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시가 이하 내려올 때 사야 되고 시가 이상 올라갈 때 추격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JNTC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의 자사주 매입 단가가 13,000원대였어요. 12,800원대이기 때문에 그럼 13,000원대 이하가 바닥권이라는 건데 그런데 딱 봤을 때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버렸을 때가 2023년도 제가 딱 설명드렸던 시점이 2024년도 4월 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정고점을 뚫어버리네 날아가겠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먹는 거예요. 단기는. 그리고 나서 조정받네 5일선 터치하네 그래 5일선 근접할 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4월 9일 날 주식 싹쓸이 시간에 역시 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쉬는 날이었죠. 4월 8일 날 4월 8일 날 또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4월 9일 날 평일 날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9일 날 5일선 터치할 때 요때가 이제 매수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4월 8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22,000원대는 상한가에 추격을 한 거거든요. 상한가에 시가부터 시가 이하로 추격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추격을 한다라고 해도 시가 이하로 봐야 되는데 상한가 들어가네 상한가 추격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항상 주식 싹쓸이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막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상한가 추격하는 건 더 갈 거를 찾는 거고요. 시가 이하로 보는 거는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5일선 터치할 때라든지. 그래서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서 지금은 21선 부근이 18,500원이에요. 그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NTC는 아마 이 글라스 기판 그리고 아마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다른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그냥 이 소재나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장비 대기업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관련 회사이긴 하지만 이 JNTC는 대기업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리기판 자체를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시제품 양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기업 가치가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앞으로 시제품 양산이 올해 3분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달에 분명히 나올 텐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화웨이가 지금 이제 1분 만에 스마트폰이 완판됐다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뭐 JNTC는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이런 좋은 기업들을 오히려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제발 떨어져라. 왜 떨어지면 바닥에서 매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홀딩 하시면서 21선 지지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기 네, KNR 시스템. KNR 시스템이요. 네, 네. 19,688원에 50%예요. 비중 되게 크게 들어가셨네요. 근데 제가 왕초보인데 네. 뭐 10주 누른다는 게 어떻게 100주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신규 상장주인데 근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아, 네, 이제 뭐 지금 초보라서 잘 모르고 어디 그렇게 됐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실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좀 아쉽게도 좀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KNR 시스템이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무엇보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유한 로봇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이 공급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변성 기업들은 이게 부채 비율도 높아요. 보니까 한 300%를 육박하는 것 같고 당장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건 맞아요. 대신 왜 제가 잘못된 매매의 전략을 펼쳤냐라고 하면 지금 19,000원대에서 봤다는 건 바닥의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 바닥의 신호라는 건 갑자기 어느 순간 줄줄줄 내려가다가 거래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엄청난 대량 거래.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 회복할 때 계속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직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안 됐어요. 이게 상승 기조냐 하락 기조냐 기조를 보는 지표인데 아직 기조가 돌아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시전되지 않고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주 번쩍거리니까 한번 해볼까? 실적도 없고 부채도 많은 기업을 그냥 이변성으로 안전한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 치면 자꾸 완벽한 기업을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이 연예인 중에서 좀 차은우 씨 같은 분이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인상도 좋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무 상태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차트도 바닥에 있고 그런데 실적이 좋지도 않고 재무 상태 좋지도 않고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도 없고 그냥 이슈 하나만으로 갑자기 번쩍거리니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못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테마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주 이제 형성되면서 갈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매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안전한 매매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뭐 로봇 관련주가 잘하면 움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17,300원대가 이전 저점인데
17,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또 이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넉넉하게 잡으면 뭐 16,500원 정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만약에 대신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거래량이 늘면서 그럼 차트상으로 바닥을 시연하면서 21선 뚫어버리면 또 한번 급등세는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꼭대기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 꼭대기에서 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근접 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산 거기 때문에 일단 저항권은 저 27,000원대를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치는. 그래서 21선 돌파하면 27,000원대까지 목표치를 보시면서 16,500원, 27,00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크셔서 저도 좀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목표치 27,000원까지 봐주셨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문자 상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텔레칩스고요. 매수가는 30,0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텔레칩스의 721선은 어디였냐면 주식 싹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721선 작년도 4월달, 2월달이었죠. 제가 강추를 시점.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는데 자사주 매입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2만 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가 이 회사의 바닥권으로 인식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사주 매입이 거기서 4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만 원대에서 대응 전략을 펼쳤다라고 하면 저 3만 원대에서는 27,000원대가 이전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27,000원 깨지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2만 원대 여기 201선 중반대에서 보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저 2만 원대 이하 721선 여기 내려올 때가 급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올해부터 해서 엔돌핀이라는 AI 칩을 현대차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전하고 이 LX 세미콘이라는 국내 패미스 업체 1위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믿고 보는 기업이죠. 대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을 주식은 때를 사는 거지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이 아니면 매매 전략을 철저히 펼칠 필요성이 있고요. 바닥이면 매집만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이 2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 매집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721선 그 부근에서 급수를 노리라.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싹쓸이 721선은 노벨상을 타야 된다.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721선은 진짜 최고의 중요한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지표,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저점 23,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3만 원대 한 중반대가 저항권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항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또 칭찬받으신 분들이 없으셨는데요. 이럴 때 믿을 건 주식 싹쓸이 포착주밖에 없죠. 이번 주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펙트 위원님이 아까 강의 시간에도 가장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닥을 이미 잡아주셔서 벌써 또 80% 시세를 냈네요. 예, 제가 연초에 좀 올해 가장 크게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를 꼽아들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이 첫 번째로 에이펙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HB 솔루션, 그리고 역시 YIK를 이런 이 반도체 기업들을 721선 부분에서 연초에 가장 720선 부분에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만 보면 아까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4,900원 최대 주주 인수 단가, 5,990원 기업들의 86억 지분 투자 단가, 시설 투자 800억 이미 했고 1,500억 증설을 위해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70% 이상 지원을 받고 올해부터 착공 들어가서 내년 초에 완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잖아요. 인도 정부 지원 받고 시설 투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뚜껑 열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기업은 지금 3,000원대 중반대 바닥권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완벽하다고 평가를 하셨던 HB 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3월 달에 바닥을 잡아주셨고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지수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퐁당퐁당 장세였는데 네.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별명을 지은 기업들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정팩트 그리고 정현빈. 예, 그래서 이 현빈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HB 솔루션은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지금 가장 차트가 이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주식은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펼쳐질 때 해야 돼요. 뭐 5일선, 11선, 21선, 60, 100, 200, 700일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해야지만이 그게 딱 펼쳐지면 그때부터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6,5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었어요. 6,500원대를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번에는 약간 틀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는 밀렸지만 6,500원대를 뚫어버리면 이번에는 신고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고요. 이미 작년도에는 주포들이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올해 지금 시설 투자 공시와 함께 이 사옥을 양수하면서 반도체 장비 반입 얘기를 꺼내들었거든요. 지금 굳이 3월 달에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는데 꺼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3월 달에 이런 장비 반입 얘기를 TSMC랑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다음 달부터는 5개월, 10개월, 20개월 평선 완벽 정배열 상태 초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다. 이 부분 팩트적인 부분 명심하시면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의 HPSP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HP솔루션은 이 HPSP에 130억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 K맥이라는 기업은 통째로 인수했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이 반도체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HPSP에 투자를 했을 정도면 바닥에 있을 때 13배를 먹고 있을 정도면 HP솔루션이 K맥을 인수했다는 부분은 더 크게 바라보고 인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HPSP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YIK,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YC로 사명이 변경됐죠. 지난주 이 시간에 봤을 때는 무려 100% 시세를 냈었는데 한 주 지나니까 이 숫자가 실화입니까, 위원님? 예, 200% 넘어갔네요. 예, 저도 지금 가장 네. 확실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수급적인 측면이 완벽한 기업이 최고인 것 같아요. YC는 삼성전자 지분 투자 들어왔죠. 회장님 지분 투자 들어왔죠. 해마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믿고 볼 만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 과일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 매매 꾸준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FST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매번 무지막지하게 강조를 해주셨죠. 5거래일 만에 44% 가까운 수익을 찍고 이번 주 후반에도 또 크게 올랐어요. 네, 이 FST 같은 경우가 이 EUV 펠리클이 지금 TSMC를 잡을 신무기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품이다. 왜냐하면 이 부품이 EUV 전체 공정 수율을 가장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텔러시 쪽의 공장 대응을 위해서 삼성전자, 이 기업이 미국의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텔러시 쪽 시설 투자 더 확대 공시 나왔죠.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한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만 원대 가지고는 이 기업을 지금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EUV 펠리클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만 장만 해도 제가 아까 2조, 3조 가까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죠. 현재 지금 매출이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FST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수급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지분 투자 400억 이상 들어왔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YC랑 똑같은 수급을 갖고 있죠. 거기에 이 기업은 YC는 메모리밖에 볼 수 없지만 이 기업은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핵심 부품이에요. 장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공급이 늘어나면서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AI 수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YC보다는 FST가 한 10배,
100배, 10,000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흐름 보니까 역시 이번 주도 크게 활약을 해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포착주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완벽한 기업을 좀 갖고 왔어요. 네. UV 벨럭스라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그 생활에서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걸레랑 이 청소, 일반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로봇 청소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지만 쓰고는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아직은 동시에 되는 로봇 청소기가 아직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UV 벨럭스가 로봇 청소기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든요. 도입해서. 이익률이 꽤 크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율주행 쪽도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암호 통신도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올해 예상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6배, 7배 정도밖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000원대 초반, 10,000원 이하는 막 이번 주 내려온다. 저가 매수만 집중적으로 누리시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극도의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들어왔잖아요. 예, 간다는 거죠. 무상증자를 3월 달에 하고 이제 띄우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꼭대기 아닙니다.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10,000원대 초반, 10,000원 이하는 급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닥주 완벽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UV 벨룩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 UV 벨룩스 이후 한양 ENG를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양 ENG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양 ENG가 완벽해요. 이 기업도 미국 텔러시 쪽에 수혜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배관,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비, 뭐 초고압 설비 설치 기업. 그러니까 업계 선두주자다 보니까 지금 텔러시 수혜주기도 하고 평택 3, 4 공장에도 증설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여기에도 또 이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꾸준해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또 공시가 뜨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해마다 그냥 자사주 매입 공시는 계속 떠요. 근데 많이는 안 했거든요.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막 할 텐데,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사주 매입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이 기업은 회사 너무 좋으니까 떨어지면 우리는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10억, 20억. 그래서 이 한양 ENG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대 초반, 2만 원 이하는 그냥 저가 매수기만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한양 ENG는 또 미리 가격은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증시 흐름을 보면서 때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양 ENG였습니다. 2만 원 이하 부근에서 저가 매수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이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하죠. 근데 이 대명 에너지가 아직 크게 안 떴어요. 기관들이 23,000원대에서 400억 12 투자가 들어와 있는데 리픽싱 조항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그 400억이 시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7,000원,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이 LG화학 쪽이랑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발전소라는 건 여러 이제 발전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발전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 회사의 플랫폼 안에서 연계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핫하죠. 풍력, 발전, 태양광, 그리고 이 그린 수소까지 다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아마 23,000원대 이상 저는 거의 무조건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중요한 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또 다음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종가가 17,000원대인데 23,000원 이상 무조건 볼 수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 스튜디오 미르를 좀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요.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제2의 실리콘 툴을 한번 노려볼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너무 수급과 이 흐름이 비슷해요. 제가 작년도 실리콘도 12월 달에
예, 재작년이었나요? 그리고 작년도 1월달, 2월달에 실리콘도 2,000원대에서 강수를 해들고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실리콘투도 막 점상한가를 무상증자 한 주당 5주 하고 날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자사주 매입이 이미 30억 가까이를 2,000원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미르도 4,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을 약 30억 정도 하고 한 주당 5주 무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점상한가 나갔다가 또 제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중에서 국내에 지금 이제 단순 위탁 작업이 아니고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금 전담할 수 있는 드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아요. 총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또 수출이 99% 달러로 받거든요. 요즘은 강달러다 보니까 또 이익이 커질 수가 있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까지 해버리고 무상증자를 한 주당 5주까지 했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넷플릭스, 소니 픽처스, 뭐 이런 굵직굵직한 마블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니메이션 쪽의 제작업체 중에선 스튜디오 미르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흐름 보면서 또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싹쓸이 포착주 5개 안에서 네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였습니다. 다음 주 저가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대망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FST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FST인가요? 윈팩이죠. 제가 잘못 봤네요. 윈팩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윈팩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패키징 테스트 업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HBM 쪽의 테스트 물량을 뭐 작년 3분기 기점으로 SK하이닉스 물량을 확보했다. 이게 뭐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MUF 공정을 지금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SK하이닉스가 MUF 공정을 지금 투자를 왜 확대하죠? HBM 쪽에 이 부분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련 노하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 SK하이닉스 쪽의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 어부부 반도체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높거든요. 국내 팹리스 업체 2위가 인수한 기업이에요. 거기에 시설 투자만 벌써 수백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용인 지역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용인 지역 쪽에 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시설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거든요. 공장 부지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유중 단가가 880원 그리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받으려고 할 땐 1,100원 정도를 지불하면 또 유상증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1,200원 이하 1,000원대 초반대 부근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기업은 아마 5월달에 한번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상증자 청약과 납입일 전에 주가가 호재가 나와야지만이 청약과 납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상승세를 노리면서 1,000원대 초반대 저가 매수 기회만 누리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번째 종목은 윈팩이었습니다. 이렇게 싹쓸이 포착주 5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주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1분기 전체 지금 베스트 MTNW 베스트 방송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바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남들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연간 베스트 대상을 무려 3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올해도 1월 월간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까지 상이란 상 모조리 싹쓸이 하셨습니다.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아니고 9시에 시작하니까 시간 꼭 체크하시고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